하겠습니다. 동명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을 위한 간담회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애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제 점수를 확인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애가 또 얘기 안 해줘가지고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방향이 어떤지를 학부모님이 좀 공감을 많이 하셔야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실 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분석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 대비 현황들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동명여자고등학교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 1학기 마무리할 텐데 생기부 어떤 식으로 또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총 2가지 내용으로 한번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점수가 아이들 제가 이제 다 중간고사 때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비를 못했었는데, 기말에 제가 담당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 점수도 좀 확인을 했고, 또 기출문제들을 계속 연신 분석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작년 기출문제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동명이 올해에 굉장히 다른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년에 대비를 하셨던 선생님이 뭐 더 전문화가 되고 그러지가 않아요, 전혀. 일단 첫 번째는 서술형 주관식이 아예 없어요, 지금. 그리고 수능 문제 패턴 자체도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어 내신을 예전처럼 그 지필고사가 100%가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과목마다 수행평가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공감을 하셔야 되고, 또 수행평가 내용이 뭐고 언제까지 이거를 제출 날짜인지도 좀 챙겨주셔야만 해요. 이게 좀 번거로우시지만 분명한 거는 진짜 전교권 좀 공부 인싸, 내신 정말 완전히 핵 사이다 뚫는 이런 애들은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챙기시더라고요. 제가 늘 지켜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가 25%예요. 만약에 100점을 맞았어도 그냥 25점인 거예요. 1학기 내신 등급을 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말고사가 또 25%죠. 그래서 50%입니다. 요것만.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50%. 그래서 수행평가랑 지필고사가 반반씩이에요. 그중에 지금 중간고사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25%밖에 뭐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고 막 1등급 받아야 되고 이제 이것만 우리가 좀 도드라지게 이렇게 혈안이 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행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2015 교육개정안의 주인공이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일단은 비중은 점점 커지고 최대 뭐 50%, 70% 이렇게까지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애들부터는 다 교육개정안의 어떤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렇지 않았고요. 현재 고2도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현재 동명여고 2학년과 동명여고 1학년은 내신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학교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출제자 의도가 굉장히 다르게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 다 객관식으로만 내고 있고요. 수행평가는 얼마 전에 애들이 영작을 해서 저한테 첨삭받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나만의 시그니처 패션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장이 좀 짧았어요. 한 9문장, 뭐 10문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고,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하면 조금 분량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작으로 써서 달달달달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계시면은 앞에 나와서 그 내용을 암기한 거를 발표를 탁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대본을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고 계시는데 애가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과 얘가 발표하는 내용이 만약에 3단어 이상 이탈이 됐다 그러면 감점으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작문과 말하기예요. 작문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얼마 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듣기와 어휘도 지금 진행 중인데, 듣기는 지금 학교 알림이 사이트나 동명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한 학기당 5회 듣기 평가를 본다고 거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휘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자바라 듣기라는 그 교재가 지금 얘네들 중간 기말고사의 범위 교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지필고사로 봐요. 이미 봐요. 그거를 지필고사로도 보는데, 그거 말고 똑같은 범위를 매주마다 한 과씩, 그러니까 지문으로 따지면 딱 6개입니다. 그거를 듣고 받아 쓰는 거를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책에 있는 딕테이션 시트와 100% 동일한 걸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잘 볼까요? 성실하고 일정 챙겨갖고 주말에 달달달달 외운 애는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들려가지고 막 뭐 외국 살다 와야지 뭐 잘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스펠링을 하나라도 틀리거나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밤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감점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도 역시나 지필고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능률복화 어원편을 또 이렇게 수행평가로 끄집어내서 중복되는 거죠. 지필에서도 보고 수행평가로도 보는데 이것도 예문 위주의 테스트를 매주 목요일 이때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량은 한 과씩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듣기와 어휘는 중간 기말에도 이미 포함됐는데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본다. 이런 거고 실제로 50%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들으시니까. 그냥 성실한 애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굴욕적인 거죠. 아, 지금 못 챙겼구나, 애가. 약간 이렇게 저희 아이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좀 과제나 일정을 조금 챙기는 거 어려워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좀 습관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 성향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나올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고 또 채점 포인트 같은 것도 딱 정해져 있고 중요한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그런데 감점이 나온다는 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말에 월요일부터 시험이니까 매주마다 이걸 챙겨주셔야 돼요.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스크립트를 외우게 하고 지문 딱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바라 듣기 기본인데 그거는 실전 문제도 아니에요. 그보다 좀 밑에 수준이거든요. 지금 시험 범위로 잡혀있는 그 책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중3, 고1 초반 수준? 이 정도의 듣기 스크립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필고사를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죠. 여기는 단어도 포함됐고 듣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범위가 교과서가 2가였어요. 중간고사가. 그리고 자바라 듣기라는 그 교재가 1가에서 5가까지인데 얼핏 보면 듣기가 5가 하나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전 듣기 교재가 아니에요. 실전 듣기는 한 과당 17문항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실전 듣기가 아니라 그냥 베이직이기 때문에 한 과당 6개의 스크립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 6에 30,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과. 그리고 이미 수행평가를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은 1가에서 15가까지 좀 범위가 많아요. 이거는. 이거 예일여고하고 지금 범위가 동일하고 충암 숭실도 거의 이 정도 시험 범위를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3월에 애들 왜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3월 초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듣기는 빠지고요. 18번, 19번, 20번에 뭐 지칭 추론이나 분위기 파악하는 시답지 않은 지문 싹 빼버리고 21번부터 40번까지 중요한 지문들만 시험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요거랑 요게 이제 반복된다는 게 약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양은 좀 적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동명여고 내신의 구체적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대비를 하게 되면서 분석하면서 놀랬던 게요. 타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동명만의 출제 경향과 출제의 범위와 그 배점이 좀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듣기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지필고사를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배점이 13.8점이나 돼요. 되게 높은 거예요. 듣기에서 이 정도의 배점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높은 거고 음원은 당연히 원어민을 섭외해가지고 또 녹음을 시키고 이렇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을 사진 않지만 보이스 코딩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예를 들어 글씨를 치면은 그게 음원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음원을 따로 이렇게 빼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바라 듣기 음원과 동일한 것으로 시험이 나오고요. 문제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고 시험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들이고 잘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해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약간 긴장을 타버리면 듣기를 훅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원은 그대로고 문제를 변형하는데 되게 다채롭게 좀 변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더 특이한 게 저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능률복화 어원편은
서부학군에 있는 거의 80% 이상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책정이 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15가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는 16에서 30가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구장창하면은 수능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원편이에요. 어근접사가 어떻게 합쳐져서 단어가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원리를 공부하는 거지 실전에 출제되는 어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보다 좀 더 높은 어휘가 좀 장착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15가가 시험 범위였는데 무려 9문제가 나와요. 일단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총 배점이 너무 심하죠. 26.8이에요. 이걸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26.8점이나 이 문제를 만들 게 뭐가 있느냐. 한 문제당 배점이 일단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100%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재에 있는 예문을 활용해서만 내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 그 밑에 예문이 있잖아요. 근데 예문이 1개 있는 지문도 있고 뭐 단어도 있고 2개 있는 예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문들을 어찌됐건 간에 활용을 해요. 그 예문을 활용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다른 예문을 또 들여오기도 하지만 예문을 활용 안 하고 외부에서만 들여오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당 단어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30개 정도. 그러면 30개 밑에는 당연히 예문이 30개가 있겠죠. 그 30개를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예문은 100% 복부수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거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표제원 이제 스펠링 쓰는 건 안 봐요. 이게 주관식으로 안 나오니까 그렇게 괜히 애들을 고문시킬 필요가 없어요. 시험 대비를 할 때. 스펠링을 보고 뜻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험 보면 예문하고 매칭이 좀 안 되겠죠. 예문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예문 시험 따로 보고 표제어 시험 따로 봐서 2가지 시험이 한 세트가 하루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때마다 2가지씩 시험 보는데 표제어와 예문이 다 통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얘는 대비를 하고 있고 배점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로 좀 넘어갈게요. 교과서 아까 전에 2가가 시험 범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모의고사에서도 9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점이 29.2점이고요. 모의고사는 30.2점. 거의 삐까삐까하네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전화 상담을 몇 분한테 이제 드렸었어요. 이제 동명 맡으면서 특히 신입생 어머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동명 요구를 최근에는 담당을 하지 않았고요. 한 4, 5년 전에는 제가 동명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때는 고3도 담당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하고도 너무 상이에요. 그리고 현재 2학년하고 지금 1학년은 같은 학교 시험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범위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릅니다. 출제 경향이.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딱 맞자마자 느꼈던 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바로 이런 거. 배점만 높다 뿐이지. 그리고 또 뭐냐면 간접 연계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는 잠시 뒤에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 있는 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반복하고 쉽게 말하면 암기를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만 문제의 선택지는 학교 선생님이 만드실 거 아니에요. 선택지는 보기 5개는. 근데 그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는 게 좀 문제예요.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암기만 달달달달 하게 되고 응용력이 좀 없는 애들은 당연히 틀릴 거고 뻔한 얘기지만 근데 그 응용력의 수준이 약간 그 영어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조금 어려운 말로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있지 않으면 약간 단순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좀 여기서 약간 갈리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접 연계 지문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는 내용 불일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글을 쫙 읽고 이 내용에서 사실 내용 파악을 해서 보기 5개가 뭐가 나오냐면 질문이 나와요. 질문. 영어로 된 질문 5개가 나와서 읽고 나서 이 5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걸 골라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과일의 종류도 나왔고 과일의 색깔도 나왔고 과일의 용도가 나왔으면 과일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질문에는 그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주로 먹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선택지가 긴 영문의 질문이다 보니까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도 없고요. 다른 학교 내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중학교 내신 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쉽지는 좀 않은 그러니까 없는 유형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유형을 조금 만들었다?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좀 갈리겠다. 변별은 좀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간접 연계의 코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야, 점수가 그게 뭐야?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는 어떻고? 야, 좀만 더 열심히 해. 혹은 뭐 관계가 좋으면은 아니야. 수빈아 너가 이번에 잘 봤으니까 조금만 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엄마로서 정말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코드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에 오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코드로 나오는지를 학부모님이 아셔야 대비를 하더라도 또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나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서로 교감이 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막 엄청나게 문제 폭탄으로 주는 뭐 그런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에서 문법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문법 문제를 많이 줬어 하고 난리야? 선생님 알기나 하는겨? 뭐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 모의고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문항인가요?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배점은 30점인가요?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중간고사 때. 28번 문제였고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똑같이 어법이 어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갖다 야 얘가 주제가 뭐겠니? 여기서 특별히 어휘로 중요하게 쓰인 appropriate 이런 거 현관펜 쳐 무슨 뜻이야? 이거 반의어가 뭐야?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야 이 문장이 만약에 문장 삽입으로 나온다면 갑자기 in contrast라는 반면에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이 문장의 위치를 좀 확인하자. 여기서 갑자기 반면에니까 위와는 상반된 내용으로 나오겠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글을 읽어보면은 좀 베테랑 강사들은 이거는 코드가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문장 삽입 문제나 아니면 빈칸 추론 문제나 한 3-4가지 유형으로 변형 코드가 가능하네. 요게 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변형 문제를 풀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때 기출됐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 지문을 흐름하고 전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예요. 수능에서 이 문제가 보통 2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쪽 파트가 수능 파트에서는 약간 킬러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막 문법 문제 2문제가 킬러 문제였어요. 영어가. 그러다 최근에는 빈칸 추론 문제가 킬러 포인트였다가 요즘에는 빈칸도 안 어렵고 순서 문제가 이제 킬러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1등급 못 받고 약간 그런 애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공부를 겁나게 한 애예요. 그럼 지가 공부 안 한 문장이 하나 갑분싸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지가 공부 안 했던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냐? 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떠세요? 안 배웠던 문장이 2개가 들어갔어요. 2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떨까요? 뭐야 2번이야 5번이야. 이걸 조금 어렵게 내면 선생님께서 5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해요. 왜냐면은 바로 낚이거든요 벌써. 낯선 문장이 들어감과 동시에 낚여서 2번인 것 같아. 안 배웠던 문장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글은 그러니까 너가 배웠냐 안 배웠냐 뭐 성실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논리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문장이 보통 한 6문장이나 7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문이. 그럼 6문장, 8문장이 한 지문은 주제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제에 응집성이나 통일성이 좀 있어야 돼요. 주제 하나에 모두가 다 통일성이 있게끔 응집을 해야 되고 주제 하나를 서포팅 해주기 위해서 근거나 예시 같은 거 비교를 써야 되는데 그 논리 구조하고 안 맞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글의 소재도 들어가 있고요. 글의 내용하고 관련 있는 문장이에요. 갑분싸가 아니에요. 느낌상. 근데 거기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들어 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일종의 간접 연계라고 봅니다. 지문을 그대로 내고 문제만 바꿔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을 좀 손을 댔죠. 지문을 좀 손을 댔어요. 이런 것들을 간접 연계라고 하고요. 더 심하게 간접 연계를 하면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용에 관련된 지문이다. 그러면은 중용이라는 소재를 썼지만 완전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은 이 오리지널과 다른 부분만 체크를 한 건데 이 파란 색깔로 도배가 되어 있는 지문이 탁 출제가 되고 주제도 같은 지문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지문과 소재만 같고 아이디어만 같고 그런 어떤 부분만 같지 결코 같은 지문이 아닌
그런 문제를 내는 걸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이건 EBS 지문을 갖다가 수능에서 낼 때 직접 연계도 쓰고 간접 연계도 쓰는데 간접 연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문을 바꿔버리는 거 완전히. 이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냐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다 이게 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문장도 뭐 읽어보면은 사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 연계가 출제가 되는구나. 지문만 무식하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다 그러냐면 이건 직접 연계예요. 이건 직접 연계인데 보시면 모의고사 3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대비를 학원에서 했겠죠. 학교에서도 수업을 나갔고요.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 된 이 부분이 빈칸 추론이었던 문제였어요. 오리지널이. 그런데 이 빨간 색깔 부분이 죄송합니다. 빨간 색깔 부분이 오리지널은 빈칸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빵꾸가 뚫려 있었어요.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그런데 빈칸 추론을 또 다른 빈칸 추론으로 바꿨죠. 문제를. 이거는 이제 직접 연계라 그래요. 지문을 크게 손을 안 댔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빵꾸를 둔 거예요. Haste makes waste. 그래서 서두르면 쓰레기를 만든다. Look before you leap. 도약하기 전에 좀 뛰어라. 살펴봐라. 이렇게 나대지 말라 이거죠. 좀 신중하게 하라 이거겠죠. 그리고 stop and think. 멈춰서 좀 생각 좀 해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의 표지만 보고 책의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판단하고 뭐 이래라. 이런 속담이잖아요. 요 속뜻이 얘네가 지금 따옴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따옴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말을 직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독직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구멍을 뚫었어요. 오리지널 문제를 요 부분을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바로 이게 동명 코드예요. 수능에 없는 유형을 자꾸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도 수능에 없는 유형인데 빈칸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쓰래요.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걸 고르라 그러지 빈칸에 어울리지 않는 걸 쓰래요. 그러면 동명요고 내신을 얘네가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약간 성급하게 꼼꼼하지 않아서 빈칸 추론 문제구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겠어. 이러고 이제 막 들이대는 애는 틀릴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배점은 3.4나 됩니다. 빈칸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찾기. 선생님들이 걱정이 돼서 옆에다가 주석으로 이렇게 또 달아놓은 거예요. 빈칸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찾기. 그래서 저 말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정답 5번이었는데 어떠신가요? 보기 1, 2, 3, 4, 5가 오리지널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다른 거 썼죠. 이 정도는 다 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고 그냥 헤이스트를 단어를 겁나 외우고 뭐 don't judge, judge라는 단어를 판단하다 막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속담의 속뜻이 뭐냐 탁 뭐라고 얘기하면은 알아듣는 거 이런 리터러시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그러나 저는 또 역시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들의 코드가 좀 심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판단하실 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그 학원에서는 강좌 설명을 주로 하잖아요. 간 다음에 오시면은 결론은 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가 맡았고 현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비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 오픈해서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요 칼라로 돼 있는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 글씨가 너무 작죠. 요 내용이 지금 이제 모의고사만 좀 일단 분석을 했고요. 뭐 요거 말고도 분석한 게 있습니다만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5번부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모의고사 지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간고사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PPT로는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지문 9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5번 문제도 이렇게 나왔고 26번 문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PPT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뒤로 넘기시면은 27번 문제, 28번 문제, 29번 문제, 30번 문제 쭉 보시면은 파란 색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세요. 별로 많지 않죠. 뒤로 넘기시면 31, 32, 33번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는 더해요. 교과서는 거의 파란색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로 바꿨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나오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특히 27번 문제 같은 걸 보시면은
지문은 왼쪽하고 완벽하게 복부 동일합니다. 그냥 동일해요. 근데 요약문 완성이잖아요. 이게 수능 문제로 따지면 40번 문항에 들어가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요약문에 the best way 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어떤가요? 그거는 당연히 이 문제가 원래 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만들어냈죠. 학교 선생님이 영작을 하셨겠죠? 그리고 선택지 안에 A하고 B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근데 어디서 말리냐면 바로 이 선택지의 어휘를 애들이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알아요, 이미. 왜냐면 공부했잖아요. 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막 한국말로도 써. 막 주제 문제도 맞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제도 다 알고 있고 준비가 다 됐지만 이거를 주제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A의 인터랙티브가 뭐였더라? 막 이러고 뭐 B번에 들어갈 단어 중에 인벌브가 뭐였더라요?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약간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B에 들어갈 건 약간 비교적 길죠. 영어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 단어나 어떤 구문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돼 있으면은 계속 턱턱턱 막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이 출제가 됐다는 것을 공유드리고 집에 가셔서 요거를 좀 많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아직 이거는 못 받았어요. 분석지는 받았는데 근데 미리 보여줘도 애들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한 2주 전에 야 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이번 시험 범위에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떤 코드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4주차 때, 3주차 때, 2주차 때 전략이 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긴장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준비한 게 요 중간고사 기출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명 기출 자료 제가 만들었고요. 일단은 자바라 듣기가 처음에 조로로로로 이렇게 6문제 출제되고 그리고 능률복화가 아까 말씀드린 9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26.8점이나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와 모의고사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총평이나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간접 연계 지문은 거의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요게 일단 출제 코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두로 뭐 굉장히 길게 설명드리면 좀 지루하실까 봐 일단 차근히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석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안 보면 까먹어요. 출제 코드를.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되게 많이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도 학생도 이 출제 코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금 동명 수업을 이제 마치고 이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엉뚱하게 공부를 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게 지금 이 분석지를 보시면요. 오늘 모의고사 진도는 이미 다 끝나갔고 테스트 보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25번 문제 그리고 26번 문제 요 두 문제가 뭔가요? 문장을 삽입해라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요 두 문제 맞추려고 예를 들어 20개 지문의 순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문제 틀릴란다. 그럼 틀려야지 뭐. 틀려야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100개를 외워서 하나가 나오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100개가 하나를 팔기 위해서 99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내장이 돼서 차곡차곡 이렇게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실력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오늘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해요. 그렇게 하라고도 지시를 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애들은 답을 외우고 앉았어요. CBAD 막 이렇게 외우고 앉는 거지. 그래서 장난하냐 지금 그냥 4개씩 지문을 그럼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다시 봐라. 그러니까 한 20개 지문을 보니까 한 14개를 틀리고 10개를 틀리고 다 까먹었대요. 그래서 다시 보고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같은 시험지로 한번 싹 볼 건데 너네가 답을 외운 게 아니라면 오자마자 통과는 당연히 해야 된다. 커트라인은 제로다. 제로. 틀린 거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고 그냥 제로다. 시험 범위니까. 뭐 이렇게 대비를 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의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건 2학년 때 어떻게 나올지 감도 못 잡겠어요. 지금으로는. 왜냐하면 작년 1학년하고 지금 1학년이 너무 다르게 내고 있고 현재 1학년과 2학년도 너무 다르게 내고 있어서 추이를 좀 봐야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교사진이 좀 다르게 구성됐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출제 코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자바라 듣기는 듣기 대본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된 것도 주고요. 이해를 다 하라 그러고요.
그래서 OX 시험 문제를 그거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남색깔 그 폴더를 갖고 계시죠? 애들이 시험을 듣기는 역시 두 가지 테스트로 동일하게 시험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스크립트를 이제 들려주고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하는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지를 우리말로 만들어서 OX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아직은 안 봤습니다만은 동명스러운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0세트 정도 변형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솔루션. 이러면 이 부분은 이제 틀릴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능률복합 어원편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올 때마다 두 가씩 시험을 보는데, 두가 볼 때 표제어를 뜻 쓰는 거 물론 보고요. 두 번째는 유의미한 예문 안에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문 안에서 시험을 보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고, 자, 교과서는 어법이요. 모의고사에서는 문법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서 문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금. 그래서 사실 동명여고가 문법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예년에는 모든 학교들이 변별을 키우기 위해서 어법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특히 남학교 같은 애들은 이제 애들이 덜렁대고 막 까불고 하니까 어법 문제를 몇 문제 내느냐에 따라서 이 4%, 11%를 가르기가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동명여고는 어법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딱 정해진 건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좀 제일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일치의 변형 문제, 즉 이 지문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이 세상에 없는 유형.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문제나 출제가 된다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모의고사는 수능형 변형 문제로 계속 코드를 달리하면 이거는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접 연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그 훈련이 좀 거듭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솔루션을 요약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걸 계속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가 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요.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이런 시도가 전혀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오히려 막 서술형 주관식 내는 것보다는 더 수능스럽다. 약간 뭐 대선고 느낌도 살짝 나고요. 예일여고 느낌도 좀 나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내용도 내용인데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잘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도 잘한 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외람된 말씀이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예의를 제가 여러 해 동안 담당을 했었고 왕파리가 있냐 울더라. 거슬리게. 문 좀 열어놓을까? 일단은 예일여고 애들이 다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학교 분위기상 일단 분위기는 무조건 잡히더라고요. 들어가면 전교 꼴등이든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정색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되게 진지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녀석이 한 4명이 있어서 제가 다 불러다 상담도 하고 지금 너무 너네들은 예의스럽지 않다 이런 정도인데 그 예의스럽지 않다라는 애들의 그 정도의 약간 공부의 진지함 그런 정도가 약간 평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업할 때. 근데 애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착하고 막 선생님 막 그러고 막 진짜 너무 그 저를 반겨주고 막 이런 게 느껴지고 마음의 애들이 너무 따뜻한데 공부 맷집이나 체력이 좀 약한 애들이 좀 많아요. 집중력, 시간도 너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약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학교 전체 분위기가 이런 거라면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솔루션은 뭐냐면 방학 때 반을 다 섞어야 돼. 얘네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하고 다른 반 애들하고도 막 섞어야 되고 동명만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게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어휘 수준 같은 것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고1 때는 결국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2학기에도 능률복합 어원표를 아마 쓰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만 냅두면 이제 어휘 수준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능 실전 스타일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냥 능률복합에서 나오는 수능 실전편이 있어요. 보라 색깔.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돌리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좀 많이 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만의 시그니처 그 패션 코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9문장. 요거를 이제 아이들이 영작을 써서 그걸 다 달달달 암기를 해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우리 말하기 쓰기의 수행평가였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학교도 다 해요. 말하기 쓰기를 이제 그 대본을 쓰라 그러고 그걸 말하라고 암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쓰는 게 영작이 좀 틀려도 감점은 안 돼요.
그 쓰는 거를 정색하고 선생님들이 다 보냐면 안 그래요. 왜냐면은 1학년이 지금 거의 400명에 가까운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봐요, 선생님들이 다 그거를. 그러니까 9문장을 제대로 썼는지 분량으로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암기죠. 암기를 아주 빠싹하게 낄깔나게 해야 돼요, 암기를. 암기를 낄깔나게 해갖고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스르르르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영어 경시 대회도 아니고 영어 말하기 대회도 아니고 그냥 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 계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좀 연습을 해야죠. 계속 이 코드는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암기하기 귀찮거나 버벅대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에서 버벅대는 애가 6, 7명 나와요. 그럼 자기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점이 깎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깎일 게 아니에요. 50점 그냥 다 먹고 들어가서 지필해서 이게 동점자 하나 때문에 내가 등급이 나눠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정상인 건데, 반에서 만약에 7, 8명이 낄낄거리면서 막 그래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야 우리 같이 그랬냐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경각심을 아이들한테, 지금은 고1이라서 철이 없어갖고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듣더라고요. 2학년이 되면 확실히 좀 듣고. 요거는 제가 이제 프린트로 안 했지만 우리 성현이 거예요. 그래서 성현이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한 거는, 애들이 이제 영작을 저 정도 수준으로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성현이 되게 잘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첨삭을 해줘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해준 건데, 애들이 글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쓰고, 뭐 구글 번역기라든가 뭐 파파고라든가 이런 뭐 앱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지만, 좀 오해하시는데 구글 번역기도요 능력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말로 아무렇게나 쓰면 완전 이상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막 마약이 마약을 먹는다 뭐 이렇게 이상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의 리터러시와 국어의 리터러시를 제대로 파악하는 애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번역기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라고 제시도 했어요. 숭실 같은 경우는. 근데 구글 번역기를 쓴다고 해서 완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문장을 쓰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영어는 주어를 거기다가 우리말 집어넣지 않으면 문장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목적어를 써야 될 타임에 안 쓰면은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요. 누가 누굴 잡아먹었다 막 이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고쳐주기는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걸 암기를 해서 나가서 발표를 잘했으면은 감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계속 뭐 코드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조만간 이제 뭐 2학기 때도 있고 2학년 때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교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언어 쪽으로 잘하는 애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첨삭을 받아야죠, 그런 거는. 그리고 역시 말하기 대회도 이게 말하기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스처나 자신 있게 말하고 표현하는 거. 지금 조금 그런 거를 좀 약간 수줍어하거나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서서 이렇게 뭐 발표하는 거. 특히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안 했던 애들은 사실은 좀 상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부터 무조건 나가라고 해주세요. 무조건 나가라고 해주시고, 지금 저희 학원은 지금 현재 수행평가 완전 핫 시즌인데, 애들한테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한국말로 명확하게 좀 써와. 영어로 못하는 애들은. 그럼 그거를 저희가 영어로 바꿔주고, 대신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를 지금 숭실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켜요. 그래서 뭐 박수 치고 이제 뭐 10분 정도씩 이렇게 할애를 하는 거죠. 내신 기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얘기가 일단은 조금 정리가 됐어요.